동네 정비소 앞에 정희 할머니의 구형 벤츠가 수리 중이었어요. 우연히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 중이던 민우가 멈춰 수리 중인 차와 정비소 사장 기태를 바라보았어요. 민우는 벤츠를 보자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엔진 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귀를 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차,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건 센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일이 뜨거운 열에 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모두가 폐지 줍던 소년 민우의 시선과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정비소 앞 골목은 늘 그렇듯 적막했고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했죠. 한기태 사장은 오래된 셔터를 천천히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식지 않은 근육통 때문인지 그의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기태 사장은 몇 번 눈을 비비며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듯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굵은 쇳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진동을 일으키며 구형 벤츠 한 대가 골목을 끌려오듯 들어섰습니다. 차는 정비소 바로 앞에서 갑자기 턱하고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를 내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골목의 공기까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레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 늘 단정한 차림의 그녀였지만 오늘은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의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그녀는 차의 문을 붙잡고 주변을 살피며 오늘도 이러네요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떨림에 가려져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기태 사장은 천천히 걸어가며 차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미묘한 기색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고장 앞에서 보일 법한 표정이 아니었죠. 그의 시선은 엔진룸이 아니라 차체의 오랜 상처 같은 자국 하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과거의 불길한 기억이 다시 떠오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후드를 열려고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춰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손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옆에서 작은 금속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오늘의 고장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 한편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죠. 정희 할머니는 차 옆을 빙 둘러보며 불안한 시선을 기태에게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부탁 좀 드려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고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봐야죠. 오늘은 상태가 더 심한 것 같네요. 그 말투 속에는 피로와 긴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비소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오래된 벤츠가 단순한 고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내 마음엔 알 수 없는 뜨거운 압박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기태 사장의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 보였고 그늘 속엔 무겁고 오래된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후드를 열어젖히며 안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는 약하게 탄 냄새가 올라왔고 금속의 열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몇몇 주민이 멈춰서서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작은 정비소 앞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죠. 그때
정비소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카트 끄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폐지를 실은 작은 손수레를 잡고 천천히 다가오는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벤츠를 향해 있었고 표정은 설명하기 어렵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평범한 겨울 아침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골목을 지나던 민우는 멈춰선 벤츠를 본 순간 발걸음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의 전면부에 바짝 고정되었고 잠시 호흡까지 잊은 듯 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도 그는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끄는 카트의 한쪽 바퀴는 오래전에 틀어져 덜컹거리며 흔들렸지만 소녀는 그 소리마저 듣지 못한 듯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모으느라 추워진 그의 손끝은 붉게 얼어 있었고 그 위로 찬 기운만 더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외부의 모든 자극이 차단된 듯한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히 벤츠 엔진룸이 열리는 지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차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민우는 숨을 고른 채 차체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주민 두어 명이 웅성거리며 기태 사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나 시장짐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궁금해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민우를 보고 폐지나 빨리 갖다 버리지 뭘 기웃거리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그의 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소년이 보이는 집중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민우의 모습을 발견하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차에 가까이 다가오자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정비소 문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이 차 안쪽을 살피며 도구를 챙기는 모습과 그 뒤에서 소년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은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성 같은 연결이 생긴 듯한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은 마치 과거 어디선가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익숙함을 갖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망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오래된 그림자를 다시 마주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소년의 그 눈빛이 불길한 예감처럼 마음 한구석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카트를 뒤편에 세워두고 벤츠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쌓인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옆으로 밀렸습니다. 소리는 작고 가벼웠지만 이 고요한 아침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체 옆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차의 도장면, 문틈, 타이어까지 민우의 시선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민우가 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그를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차체를 바라볼 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분명 규칙성이 있었고 차에 대한 존중도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후드를 열어둔 채 잠시 뒤를 돌아보았고 민우의 모습을 보고 미묘하게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더 굼떠졌고 손목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기태 사장이 민우의 등장에 적잖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 하필 이 순간 이 소년이 이 차를 보고 멈춰 섰는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민우는 기태 사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서 낯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정비소 앞 공기 전체를 조용히 뒤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소년이 벤츠와 기태 사장을 번갈아 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어떤 확인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차체의 한 부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조각이 맞춰진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주변에 서 있던 주민들조차 감지했는지 모두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소년을 주목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의 모든 소리, 바람, 낙엽, 사람들의 부스러김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벤츠만 남은 듯한 민우의 모습은 그만큼 독특하고 강렬했습니다. 나는 그 기묘한 분위기가 앞으로 닥칠 사건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비소 주변의 공기는 어느새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벤츠 근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차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듯 응시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민우를 불러보려 했지만 곧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기태 사장 역시 소년을 의식하며 다시 차 안쪽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어깨는 보통 때와 다르게 굳어 있었고 손에 힘이 들어간 듯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모인 공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의 실타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의 첫 매듭은 지금 이 순간 벤츠 앞에 선 민우의 눈동자 속에서 조용히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기억을 다시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나는 이 평범한 겨울 아침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기태 사장도 정희 할머니도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어떤 거대한 흐름이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말없이 벤츠를 바라보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지만 기태 사장은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엔진룸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조급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엔진의 금속 냄새는 차갑게 퍼져 있었고 하얀 숨결이 공기 위로 고요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공구를 꺼냈지만 동작은 평소보다 확실히 굼떴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차문 옆에 서서 긴장된 자세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두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고 발끝은 불안하게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태 사장은 몇 번이나 엔진 주변을 돌아보며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이미 사라진 듯 묘하게 잠잠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숨을 고른 뒤 다시 엔진룸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새벽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며 추위보다 더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용한 걸음으로 엔진 옆에 섰습니다. 소녀는 멈춰 선 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의 귀를 엔진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차가 완전히 꺼져 있었음에도 민우는 남아있는 잔진동을 듣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장비를 확인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우와 기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도 소년이 차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차체의 한쪽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고 그 작은 울림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확한 판단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순간의 모습이었죠. 나는 소년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리 예전과 똑같네요. 민우의 말에 기태 사장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랜턴을 천천히 내리며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다시 엔진 쪽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태의 움직임이 순간 주춤하는 모습은 분명 민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기태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듯한 기색을 느끼고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금방 닫혔습니다. 모두가 민우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우는 차 내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센서 문제가 아니에요. 열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소년의 단정적인 말투에 공기까지 흔들린 듯 했습니다. 정비소 바닥에는 오래된 엔진오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냄새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냄새 속에 타 들어간 금속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기태 사장은 차 밑쪽을 살펴보기 위해 무릎을 굽혔지만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우는 그런 기태 사장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기태의 손떨림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표정에는 걱정,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세를 낮추고 차 뒤편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행동 하나하나를 더 침착하게 조절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차 알아보는 거니? 민우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리듯 흘러가는 순간 기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손에 쥔 렌치를 내려놓고 민우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기태 사장이 이 말에 흔들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람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오래 묻어둔 죄책감 같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변 사람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의 하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히고 바닥 가까이에 몸을 낮추자 바람에 흔들리던 종이 조각이 정지한 듯 보였습니다. 소녀는 엔진에서 흘러내린 흔적을 자세히 살피며 그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지점은 차량 하부의 오래된 연결 부위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새는 흔적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판단을 소녀는 이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분 예전에도 이랬죠? 그 짧은 질문은 기태의 숨을 완전히 먹게 할 만큼 강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비소 안의 공기는 반박할 수 없는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민우가 단순히 고장난 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와 같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이 문제를 말한 지 단 5분이었지만 그 5분은 이 정비소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해묵은 문제와 오래 묻어둔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소리도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도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오직 소년과 벤츠 그리고 말없이 떨고 있는 기태 사장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비소 안에서 흐르던 공기는 더 깊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뒤에 닥칠 사건들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비소 앞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엔진룸이 열린 상태로 겨울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벤츠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낸 사람처럼 적막하게 서 있었죠. 기태 사장은 다시 한번 손전등을 들고 엔진 내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고개를 낮추는 순간 더 심하게 떨렸고 손전등의 빛은 엔진 금속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히 추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알 수 없는 압박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무게가 손끝까지 전달되는 듯 했어요. 나는 그가 억지로 호흡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는 감정은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겹쳐 만들어낸 복잡한 혼란 같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기태의 행동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운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사장님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기태는 무릎을 굽힌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무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엔진 한쪽을 붙잡았지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손목이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나는 기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이전과 달리 느리고 주저하는 기색도 분명했어요. 오랫동안 숨겨둔 무언가가 그의 몸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차 오른쪽에서 조용히 서서 기태의 손동작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엔진이 아니라 기태의 떨리는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에는 걱정과 의문이 동시에 엿보였고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담긴 듯 했어요.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차가 아니라 기태의 마음속을 읽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소년의 시선 방향을 따라가며 기태의 흔들리는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면 좀 쉬세요.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기태는 다시 허리를 굽혀 엔진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금속 부품 사이로 불빛이 흔들렸고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작은 금속음이 골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약하게 떨렸고 부품을 잡으려다가 2번 정도 놓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몸이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죄책감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그 감정을 뒤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 아래에서 몸을 빼낸 기태는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지만 손등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태가 자신의 흔들림을 티내지 않으려 애쓴다는 걸 눈치채고 재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아침 속에서 기태의 불안만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기태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기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흔한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고 떨림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기태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엔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준비하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몸을 낮추며 다시 차의 하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소년의 동작은 기태의 감정과는 다르게 침착했고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스스로 한 가지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비소 주변의 공기는 어느새 긴장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몸을 일으키려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릎을 짚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허리가 놀랐을 뿐이에요. 그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숨은 조금 가빠졌습니다. 평소 강인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기태가 단순한 고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와 관련된 더 깊은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기억들이 뒤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멈춰섰고 그 후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시 차를 살폈습니다. 벤츠 앞에서는 지금 누군가의 과거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마지막으로 엔진 한쪽을 손끝으로 누르며 어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정비소 안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불안한 시선은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쫓아오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이상한 기색을 감지하고 조용히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차가 아니라 기태의 행동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시선엔 의문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바닥에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의 감정은 눈앞의 고장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를 깨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큰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벤츠의 하부에서 묵은 기름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식은 지 오래였지만 철과 열이 뒤섞인 기운이 여전히 차체에 남아있는 듯 했죠. 정비소 어귀에서는 주민 몇 명이 팔짱을 끼고 조용히 기태와 민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공기 속에 흐르는 긴장만큼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벤츠 옆에서 불안한 손짓으로 바지 끝을 매만지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정비소 앞 낙엽들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차체 아래로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집중한 표정으로 굳어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듯한 표정이었죠. 나는 민우의 그 정적인 움직임에서 숨을 잠시 멈추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손끝으로 차체 한 부분을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금속이 내는 묵직한 울림이 그의 손끝에 닿았고 소녀는 그 울림을 마치 다시 듣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흠집과 기름 자국을 살피며 손가락을 따라 흐르는 라인을 정확히 기억해 내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차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위험할 수도 있단다. 민우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표정을 굳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우는 차체 하부의 특정 부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세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몸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 표정을 본 나는 등골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이 강제적으로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차체의 흔적을 따라가며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선을 짚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과거의 장면을 그대로 더듬어 확인하는 사람처럼 섬세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엔진 쪽을 바라봤고 그의 눈동자에 불편한 현실이 자리한 듯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변해가는 민우 표정에 걱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래? 민우야, 뭐가 보이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차 앞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소년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기태 사장은 차 옆에서 조용히 몸을 굽혀 민우의 시선을 따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민우의 손이 닿은 부분을 보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자신이 임시조치를 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기태의 표정에는 거짓없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자세를 낮추려 했지만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중심을 잠시 잃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소녀는 차체 위로 시선을 옮겨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도 절망도 아닌 오래 찾던 답을 확인한 사람의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조용한 관찰 속에서 커다란 진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기태를 향해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흔적 사고 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놀라서 손을 입에 올렸습니다. 기태 사장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주민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고 과거로 이어지는 분명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차가 넘어진 각도도 그때랑 비슷했어요. 그 짧은 말이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은 차의 흠집, 긁힌 자국,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흔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냉정함과 오래된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비소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기태 사장은 침을 삼키며 민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차 옆에서 민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표정에서 단순한 고장 분석이 아닌 기억의 재현을 읽어냈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정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벤츠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 모인 자리에 과거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차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주 부드럽게 손끝을 떼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표정은 고요하지만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 제가 아는 그 사고랑 똑같아요. 그 말은 다가올 진실을 향한 문을 슬며시 여는 신호였습니다. 정비소 앞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고 모든 시선은 민우의 입술 끝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앞으로 폭발할 감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벤츠의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사건의 엔진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진동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에 흐르던 공기는 어느 순간 완전히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민우가 차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서자 주변의 낙엽 하나까지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년의 얼굴에는 태어남도 없었고 겁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는 사람의 표정만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죠. 나는 그 눈빛에서 언젠가 들었던 사고 이야기가 실제로 이 소년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 듯했습니다. 민우는 차체 위에 남겨진 찌그러진 흔적을 가리키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형태 정확히 봤던 거랑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무슨 말이니? 그때 봤다고 그게 무슨 뜻이니? 소녀는 할머니 쪽을 잠시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 장면을 그 자리에서 재생하는 듯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태 사장은 엔진룸을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며 심장 박동이 전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기태가 이미 소년의 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차체의 특정 부위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 부위 사고가 나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제가 본 장면이랑 똑같아요. 그 말은 엄청난 무게를 실은 채 정비소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민 몇 명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모두 민우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사고 내 부모님이 당했던 그 사고 말이니? 민우의 표정은 그제야 조금 흔들렸지만 곧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요. 그 차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정비소 앞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로 고여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기태 사장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다 균형을 잡지 못해 허리를 짚었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그 모습은 한순간에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기태의 그 반응이 단순한 놀람을 넘어 오랫동안 누적된 죄책감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태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먼 곳에 가 있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고를 기억하다니. 그 말은 스스로를 질책하듯 조용하고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주변에 서 있던 주민 하나가 손을 입에 올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사고가 이 차 때문이었다는 거야? 다른 주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태 사장이 그때 이 차를 본 적이 있다던데. 그 말은 방향 없는 소문처럼 퍼져나갔지만 사실과 가까운 말들이 정비소 위로 날카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런 주민들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상황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무게를 견디듯 허리를 펴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말 못한 고백을 숨기듯 달뜬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민우는 이런 어른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차체가 기울어진 각도를 살폈습니다. 그는 한쪽 타이어에 손을 얹고 그 기울어진 흔적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혔어요.
이 차도 그때처럼 오른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 설명은 그저 기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분명 사고의 실제 장면과 연결된 설명이었습니다. 정비소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기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 기억의 문제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우는 다시 고개를 들고 차체의 한 부위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각도 그대로를 봤어요. 그 말은 차갑지만 분명한 확인이었고 그 순간 기태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기태는 엔진룸 옆에 손을 짚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김 속에는 차갑게 굳어진 현실과 오래 묵혀두었던 진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떼기 전까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 공기 전체가 그의 다음 말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해명보다 더 무겁고 어떤 변명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런 기태를 바라보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흔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소년의 마지막 말이 바람 속으로 스며들며 정비소 앞의 공기는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실이 이제 막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정비소 앞 공기는 바람 한 점 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고 이야기를 끝마친 직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기태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묵직한 압력이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엔진룸 옆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입술을 꽉 물고 기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기태의 표정은 이미 도망칠 수 없다는 것처럼 굳어 있었죠. 그의 눈동자는 민우의 말 속에서 오래전 잠들어 있던 기억을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그가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비소 앞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펴고 천천히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져나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희 할머니, 주민들, 그리고 민우. 그 시선을 받는 이들 모두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기태는 마침내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차를 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비소 앞 공기가 금이 가득 흔들렸습니다. 주민 하나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태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딱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말 끝에는 분명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아주 작은 반응을 보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양손을 서로 붙잡고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기태는 엔진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위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차주는 급히 가져가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에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웅성거림보다 기태의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누른 돌을 억지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나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양손을 가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기태의 손끝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렇게 돌려보낸 걸 지금까지 후회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주민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우는 시선을 떨구고 오래된 왕복선처럼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벗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소년의 한 숨결이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조심스레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그러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기태에게 정말 그랬던 거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대답 대신 바닥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기태에게 다가가 왜 그때 말을 안 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제 잘못이 큰 줄 알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듯한 울림으로 골목에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울림 하나하나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차를 다시 마주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참았던 물기가 맺혔습니다. 민우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러나 기태는 민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은 어떤 변명도 없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앞에 고요가 다시 스며들었고 모든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이 민우와 기태에게서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또 다시 이어지는 지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0년 묵은 비밀이 이제 더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죠. 정비소 앞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의 고백이 끝난 뒤로 모두가 말을 잃고 서로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충격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기태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들만의 속삭임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소녀는 차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일어나 기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안정되어 있었죠. 나는 민우의 그 모습에서 예상치 못한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단단함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기태 사장은 소년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벌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한 일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불필요한 감정 없이 진실만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기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말은 죄책감이 너무 무겁게 쌓여 있어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불안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주민들도 숨소리를 낮추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기태의 눈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지나치게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냉정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체의 하부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이랬어요. 이렇게 부품이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죠. 주민 한 명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한번 떨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이였는데요. 그 말은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태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갔고 손등은 흰색으로 굳을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미안하다. 그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민하던 표정을 잠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면 됐어요. 정비소 앞의 공기는 그 한마디로 조금은 풀어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주민들도 민우가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깊은 선택이었어요. 민우는 기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기태는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 말은 어른보다도 더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기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놀람과 안도 그리고 눈물로 번진 고마움이 비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우가 기태 앞에 서서 아주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이 기술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순간 정비소 앞에 모든 사람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용서 이상이었고 진실을 알고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기태는 충격에 가까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배우겠다고? 네.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는지. 민우의 대답은 완전히 흔들림 없는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태의 미세하게 떨리던 손이 처음으로 멈춘 듯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모두의 감정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기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렌치와 스패너, 그리고 40년 동안 놓지 않았던 그의 삶이 담겨 있었죠. 그는 공구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묵은 죄책감과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깨닫기 시작했죠. 벤츠의 엔진은 아직 꺼진 채였지만 민우와 기태의 관계는 이 순간부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앞의 바람은 한결 누그러졌고 기태 사장과 민우의 대화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정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오랜 진실이 드러났고
상처가 흉터처럼 드러난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 트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민우에게 공구를 내민 채 한동안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손 안에는 40년 동안 정비라는 한 길을 걸으며 지켜온 그의 삶이 담겨 있었죠. 민우는 공구를 받아들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손끝에서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떨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마치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의식처럼 보였어요. 평범한 정비소에서 아주 평범하지 않은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공구함을 다시 열고 다른 도구들도 하나씩 꺼내어 벤치 옆 바닥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까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고 눈빛엔 어딘가 맺힌 망설임이 풀어지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주민들은 저마다의 감정을 안고 조금씩 물러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시선을 도구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집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기태 사장은 민우 쪽으로 몸을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40년 동안 내 손이 채워왔던 것들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살던 방식 전체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정비소 바닥의 먼지가 바람에 살짝 날렸고 벤치의 문짝이 햇빛을 받아 미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기태 사장은 도구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도구의 무게를 느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위험을 막는 일이고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기태가 정비를 바라보는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답을 이곳에서 찾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가를 닦아냈고 주민들도 조용히 감탄을 내비쳤습니다. 기태는 민우에게 공구를 건네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이건 기본 렌치입니다. 처음 배울 건 이걸 제대로 다루는 법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담백했습니다. 민우는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소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집중하며 도구를 살폈습니다. 기태는 민우의 손 위치, 몸의 각도, 시선이 닿는 곳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어떤 흐름이 서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배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비소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벤치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차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잡고 천천히 조여보세요. 민우는 기태가 알려준 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년의 동작은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기태는 그런 민우를 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됩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공구를 돌렸고 금속이 부드럽게 톡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기태에게도 민우에게도 매우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나에게는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작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비소의 햇빛이 두 사람의 손 위로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벤치의 작은 부품 하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자 민우가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손이 드디어 정비사의 시작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기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며나왔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 동안 단단했던 그의 감정이 조금은 풀렸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할머니 쪽으로 돌렸지만 곧바로 다시 도구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엔 배움의 의지와 장인의 길을 걷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기태 사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아주 천천히 벗겨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공구를 돌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속죄의 과정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순간이 단순한 정비 교육이 아니라 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는 공구를 내려놓고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은 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잘 가르쳐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의 바람은 다시 부드럽게 불어왔고 벤치의 차체가 햇빛을 받아 천천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이 앞으로 이어질 많은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이어지던 배움의 순간은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끝에 조금씩 기술이 자리 잡아가며 공구 소리가 리듬처럼 번져나왔고 기태 사장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빛이 돌고 있었죠. 주민들도 슬픔과 진실의 시간을 지나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하나둘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차 옆에서 벤치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한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상처를 덮는 듯한 따뜻한 햇살이 정비소 앞마당에 내려앉았죠. 그러나 그 고요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문 너머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햇빛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순간 나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비소 앞의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의 모든 풍경을 잠시 둘러보고 시선이 기태에게 닿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기태 사장 역시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작게 흔들렸고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놀라며 입에 손을 가져갔고 주민들은 모두 낯선 남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분명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비소는 단숨에 긴장감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몇 년치 얼어있던 시간이 갑자기 한자리에 모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낯선 남자가 지금 이 순간 등장한 이유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중년 남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기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기태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찾지 못했던 공백이 두 사람 사이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죠. 남자는 흔들리는 숨을 고르고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는
오래된 그림자를 찍고 나오는 소리처럼 정비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민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고 정희 할머니도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남자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냐? 그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세월에 묻힌 그리움과 후회의 무게가 터져 나온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좀 더 다가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그 순간 기태의 무릎이 약하게 흔들렸고 그는 가까스로 몸을 지탱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존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그들의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상처를 느끼고 손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기태 사장의 표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기대, 후회, 안도, 그리고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는 얼굴이었죠. 나는 이 장면이 오랜 갈등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디선가 오래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왔느냐?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의 울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 말은 새로운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놀라움보다는 이해하려는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민우와 지훈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한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곧 표정을 고쳐 가라앉혔습니다. 지훈 역시 민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 아이를 본 적 있다는 확신과 의문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흐른 침묵 속에서 지훈은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너 혹시...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너구나. 그날 그 아이. 그 말은 정비소 전체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지훈의 등장으로 새로운 진실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아들과 소년의 연결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이며 듣고 있었고 주민들은 다시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비소 바람이 스쳐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이야기의 또 다른 큰 전환점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두 사람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기태는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다시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새로운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내부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기태 사장, 지훈, 민우 세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거나 말을 꺼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구함 옆에서 햇빛이 조용히 번져나왔지만 그 따뜻함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민우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의 시선에는 확신과 혼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오래전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쳤던 작은 그림자를 다시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이 아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담담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세 사람의 시선이 엮이는 가운데 조용히 손끝을 쥐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말소리를 멈추고 정비소 앞에 서서 이 새로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 순간이 또 하나의 큰 진실이 열린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가오는 숨을 억지로 고르며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그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사고 이후에 저를 도와줬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비소의 공기는 또 한 번 크게 변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고 정희 할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태 사장은 두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리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민우와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 안에는 혼돈과 충격의 기운이 담겨 있었죠. 나는 기태의 마음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실이 밀어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 그게 너였지. 민우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지나간 장면을 다시 바라보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짐들을 주워들고 울고 있었고 난 아무 말도 못했지. 그 말은 기태 사장을 향한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비소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진한 고요를 머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고요 속에서 눈과 마음으로만 서로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태 사장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공구함 위에서 힘없이 떨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이미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스스로 묻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기태를 바라보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 사고 이후에 저는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가슴에 쌓아둔 세월의 무게를 꺼내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온 겁니다. 민우는 기태의 흔들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탓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은 기태에게도 지훈에게도 일종의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한 위로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보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새로운 연결이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걸 느끼고 있었죠. 지우는 민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때 내 손을 잡아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우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해줬잖아요. 괜찮아질 거다라고. 그 말에 지우는 숨을 오래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비소 안의 공기는 이제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베일처럼 드리워졌던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그 진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기태 사장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며 손등을 떨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너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향해 손을 내미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오래 도망쳤어요. 두 사람의 사이에 있던 오래된 감정의 벽이 흔들리며 몇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 장면을 찬찬히 바라보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비소 앞에는 다시 따뜻한 햇빛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래된 공간을 묻고 있던 상처와 오해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죠. 나는 이 장면이 마지막을 향한 전환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더 이상 과거의 잔해가 아닌 미래를 잇는 다리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화해는 마지막 에필로그를 향한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 쉬어가는 바람처럼 골목 끝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무겁게 잠겨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세 사람의 인연이 새롭게 이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벤치 옆을 천천히 돌며 차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오래 지켜온 물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태 사장은 깊게 숨을 들이키며 정비소 바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지워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분한 걸음으로 공구를 정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비소 기둥에 등을 기대고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떠나온 이곳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될지 천천히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모양새가 오래된 무대 위에서 새로운 막이 오르는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야, 오늘 참 고생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날 못 맞았을 거야.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기태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고 민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잘할 거다.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준비해 두어라.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그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우는 잠시 정비소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남을 생각이에요. 이제라도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기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혼자 두고 떠난 시간이 길었죠. 그동안 마음이 정리가 안 됐던 것뿐입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그 말은 오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봉합되는 소리처럼 낮고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둘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비소 안으로 햇빛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우는 벤치 앞에 서서 엔진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손을 올려 엔진에 닿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두려움이나 아픔보다 새로운 출발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 차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가 묻자 기태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된다. 우리가 함께 고치면 된다.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약속이자
미래를 여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둘의 모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아버지와 소년을 동시에 바라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그 순간을 온전히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정비소의 스위치를 돌리자 오래된 형광등이 천천히 깜빡이며 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민우는 기태와 함께 벤치를 뒤쪽으로 조금 밀어 정비대 위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작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았고 처음으로 함께 움직였음에도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보였어요. 지우는 정비소 입구에서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얽힌 갈등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길끝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비소 전체로 천천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렌치를 들고 벤치의 첫 번째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그의 옆에 서서 자세와 손의 각도를 잡아주며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 이상의 뭔가가 흐르고 있었죠. 그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신뢰였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앞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고백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백을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장면 속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정비소 바닥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이거 맞나요? 기태는 옆에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자. 그 말은 기태가 처음으로 소년을 온전히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우는 기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오래전 잃었던 활기와 소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민우의 등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엔진룸이 다시 열리고 볼트가 조여지는 소리는 이 정비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 뒤 정비소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 서서 정비소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과 뿌듯함이 담겨 있었죠. 정희 할머니도 그 뒤를 따라 밖으로 걸어 나와 조용히 벤치의 외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홀가분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이 차도 사람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정비소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 풍경을 보며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멈춰 있었던 것은 엔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삶도, 인연도, 감정도 오래 멈춰 있었지만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